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지만 제가 겪은 기막히고 황당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 예쁜 딸도 낳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로 가정은 그야말로 파탄이 났습니다.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편은 저와 딸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이혼을 요구하며 뻔뻔하게 나왔고, 심지어 상간녀는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저에게 전화까지 해서 제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법으로 두 사람을 응징해 주는 것뿐이었는데, 상간녀는 불륜녀 딱지를 얻고도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잘 사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상간녀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면서 그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렸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 딸이 둘이 되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앳된 여자 목소리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 남편과 만나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 알아서 이혼해달라는 말을 했거든요.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뭐? 장난 전화네. 그치? 우리 딸 오늘 잘 놀았어? 원래 순하잖아. 낮에 잠을 얼마나 자던지. 당신도 애 잘 때 같이 자고 그래. 안 그래도 오늘은 푹 잤어. 저는 애를 출산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육아휴직도 길게 쓸 수 없는 회사라 여건상 오래 다닐 수 없어 내린 결정이었죠. 전문직도 아니라 큰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월급이 적지 않아 괜찮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면 남편 배웅을 하고 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점점 익숙해졌는데, 잊고 있었던 그 목소리의 여자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 남편과 이혼하라는 말을 했고, 이번에는 제 남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몸에 점이 있는 위치까지 말하며 당당하게 말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 황당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연히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딸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전보다 일찍 집에 와서 같이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해주고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늦게 아이가 생겨서 남편이 정말 딸을 예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평소 술이나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라 연애하면서도 술 때문에 제 속을 썩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 내가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디 있어. 자기도 알면서 바람은 뭐 아무나 피나?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서 바람 피울 상황이 전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애 보느라 몸과 마음이 좀 지쳐 있었고, 또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보여준 모습으로 철석같이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다시 그 전화를 받았을 땐 그냥 장난 전화가 아니었구나 싶었고, 그날 이후 그 번호로 문자도 오고 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 남편 없이 못 살겠으니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던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면서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지혜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저는 남편에게 긴 말하지 않고 제가 문자로 받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고 사색이 되어 갑자기 오해라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 오해. 우리 거래처 여직원인데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되면서 자주 연락하느라 내가 좀 잘해줬더니 이러네. 정말이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회사 나와서 직접 확인이라도 할래? 남편은 이날 절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 들어왔고 집에 와서 집안일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에 쓰레기도 알아서 버리고 새벽에 애가 깨면 직접 보기도 하면서 제가 빨리 화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기가 막혔던 건데 남편은 이 문제를 저와는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오해였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길 바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 남편이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뭘 하자고? 이혼하자고. 미안해.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 장난 전화라고 했을 때부터 의심을 했고 두 번째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의 신상을 다 말하며 이혼 요구를 했을 때도 남편이 그런 일 없다고 펄쩍 뛰었지만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동안 집에 일찍 와서 평소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 여자와 보통 사이가 아님을 알아냈고 새벽에는 차에 가서 블랙박스도 확인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 카드 사용 내역서까지 뒤져가며 모텔 출입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으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말이 남편의 입에서 먼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제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하더라고요. 책임? 야, 우리 딸은 책임 안 지냐? 넌 나랑 갈라서도 우리 주희 잘 키우고 좋은 엄마가 될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남편은 그 상간녀가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이 장난인가요? 이런 상황에 그냥 도장 찍어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어요. 어린 딸이 있고 저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으니 남편의 말대로 하는 것이 저에겐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재산에 욕심내지 않겠다며 그냥 자기만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준다고 하면서 저는 본인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그 상간녀는 나이도 어리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똑같은 얘기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을 마련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생색내듯 얘기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고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 없다며 당연한 얘기를 무슨 큰일이라도 한 것 마냥 말하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다 그 상간녀와 너무나도 애틋한 사랑을 하고 있는 듯 저에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저도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애 없이 남편과 저 둘만 살고 있었다면 당장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졌겠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저 혼자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다른 여자가 있는 남편과 계속 같이 산다고 해도 그게 행복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놈과 같이 살면 제 인생도 갉아먹는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이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식이 있으니 이혼 절차는 꽤 복잡했습니다. 물론 조용히 이혼 도장을 찍고 끝내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남편의 폰을 뒤져가며 증거를 모으고 그 상간녀의 이름과 사는 집 주소까지 알아내며 반은 정신 나간 상태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애 본다고 손목도 다 나가서 설거지할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다른 산모들보다 회복이 늦어 조리원에서도 제대로 수유도 못 해보고 집에 왔는데, 이제 막 돌진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놈한테 위자료도 받고 그 상간녀한테는 판결문도 꼭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그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한다는데 지들이 뭘 어쩌겠어요? 집은 저와 딸이 살아야 하니 남편이 명의 변경까지 다 해준 상태였고 양육비도 준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할 당시에는 더 황당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변호사를 믿고 끝까지 갔습니다. 판결문까지 나오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를 보며 소송을 끌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친정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 모든 걸 다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제 인생을 위해 다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혼 결심 전 각오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 그 상간녀는 집까지 얻어 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저도 사람이라 그땐 좀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식 두고 다른 여자랑 저러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 조금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을까? 별별 잡스러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뒤덮어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결혼할 당시보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직 젊으니 다시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제 인생도 중요하다며 애를 봐주겠다고 하셨죠. 잘 생각했어. 미안해, 엄마. 살다 보면 더 기막힌 일도 많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나 아빠는 우리 손녀딸 매일 보고 좋지. 그래서 염치 없지만 집은 팔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니 저 역시 미칠 것 같아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구한다기에 무작정 들어가서 일한다고도 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몸을 혹사시키고 집에 들어오면 딸이 너무 예쁜 짓을 하는데 저도 제 몸 소중하고 제 인생 소중하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간호조무사였어요. 알바를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직업이라 저는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다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애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지만 적성에 맞았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좋아서 근무 환경에 만족하며 다녔습니다. 원래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만 딸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 법으로 정한 것만 그랬지 자기 자식 보는데 억지로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보러 오라고 했는데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상간녀와 사는 게 너무 행복했는지 저와는 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핏줄인데 어쩜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역시 아빠 자격 없다며 정해진 날짜 외에 보러 오면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전 시댁에서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전 남편은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 전 시부모님께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상간녀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상간녀와 안 좋게 헤어지고 그날부터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전 시부모님이 제 딸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밖에서 따로 만났는데 그럼 회사는요? 그만둔 지 한참 됐어. 바람 피운 거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출근하기 좀 그렇다면서 하루 이틀 빠지더니 결국 그만뒀어.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났다고요? 그년 여보. 알았어요. 걔가 우리 아들하고 잘 살겠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인사도 했는데 둘이 알아서 집까지 얻었다는데 우리가 뭘 어떡해. 이혼까지 한 마당에.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찾아가 봤더니 방안은 술병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도망을 갔대. 전 남편은 상간녀와 둘이 살 집까지 구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전 시모가 찾아갔을 땐 전 남편의 몸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랑 내가 억지로 끌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라고 했던가? 암튼 무슨 간염인데 병원에서 절대 술 못 마시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집에 데려왔지. 그런데 다 큰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잘 때 나가서 몰래 술 사와서 마시고 하니까 몸이 버텨? 전 남편은 급성 간부전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양육비가 전 남편 이름으로 들어오다 전 시부모님이 보내주고 계신 거였죠. 저는 둘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든가.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고 제대로 벌받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날 전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멀쩡하게만 해도 저한테 용서를 빌고 자기 생각해서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면 안 되겠냐고 말이라도 할 텐데 이제 와서 아픈 아들 병간호 시키는 거밖에 더 되냐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전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아프던 말던 뭘 하고 살던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상간녀가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쳤다는 말에 만나도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날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교대 근무라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고 월급도 괜찮았고 저도 애를 키워봤기에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상간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생아 면회 시간이 하루 2번입니다. 개방 시간은 낮 12시부터 2시간이고 이후 오후 1시 반에서 1차 면회 시간, 저녁 7시에 2차 면회 시간이 있죠. 그런데 1차 면회 시간에 산모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평소처럼 똑같이 아기를 안고 유리창 밖에 서 있는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산모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처음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떠올랐습니다. 상간녀였어요. 진한 화장에 긴 생머리를 하고 예쁘게 생겼던 그 상간녀는 살도 좀 찐 상태였고 출산 후라서 약간 붓기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을 지우고 난 얼굴이라 그런지 제가 처음에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상간녀 역시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안에 있어서 밖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히 다 들을 수는 없었는데
상간녀는 제대로 애기 얼굴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서둘러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전 남편 재산 다 빼서 도망치고 다른 남자 만나 이제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모습 보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상간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속 시원해요? 그런데 그깟 판결문이 뭐 대수라고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 그래봤자 우리는 더 잘 살 건데 어쩌나? 그러게 있을 때 좀 잘 지키지 그랬어요? 뭐라고? 네 가정도 네 남편도 좀 잘 지키지 그랬냐고. 어떻게 했길래 자식까지 낳았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돌아요? 그건 그쪽 문제 아닌가? 소송도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줌마. 상간녀를 다시 보니 이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잊고 싶었는데 매일같이 제 귓가에 맴돌아 저를 힘들게 했던 저 말도 다시 생각이 났죠. 어떻게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사람 인연이 정말 얄궂다 싶었어요. 그래도 제 할 일은 해야 했기에 아기들을 보고 있는데 상간녀의 애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봤던 상간녀 남편의 얼굴과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신생아는 매일 얼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 얼굴이 안 보여도 점점 엄마나 아빠의 얼굴이 드러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길래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최선영 산모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대요. 왜요? 그래서 지금 신생아실에서 무슨 문제 있던 거 아니냐고 해서 아까 불러갔다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암튼 그 산모 제왕절개에서 아직 며칠 더 있어야 하고 근처에 옮길 병원도 없어서 예정대로 있을 거라는데 괜히 더 신경 쓰이네. 그러면서 저한테도 더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불만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상간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급하게 나가려고 하나 싶은 생각부터 바로 들었습니다. 이날도 면회 시간에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은 아기를 보러 왔는데 상간녀는 저를 보고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저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아기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고 해서 제 속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상간녀는 잘 사는 꼴을 보니 화가 났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잘못을 하면 그 벌을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지막 복수를 할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이미 소송에서 판결문까지 받아냈지만 상간녀는 결국 자기 인생 잘 살자고 전 남편 버리고 도망쳐서 돈 많은 남자와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 상간녀의 비밀도 제가 알게 된 마당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면회 시간은 총 2번인데 저녁 면회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이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아기를 안고 보여줬는데 이날 상간녀 남편이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산모들도 많이 하는 평범한 질문이었는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별거 아니었네요. 거봐 자기야, 괜히 걱정했잖아. 그러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상간녀 남편이 저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상간녀는 자꾸만 옆에서 가자고 보채고 있었어요. 잠깐만, 나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저 원래 신생아 얼굴은 매일 바뀌는 게 맞죠? 이상하게 첫 달은 아빠 닮는다고 하는데 아내 얼굴도 없고 제 얼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뭐 그런 걸 물어. 맞아요. 신생아는 얼굴이 매일 조금씩 변해서 점점 엄마나 아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다른 아기들은 딱 보면 어느 정도 엄마 아빠 얼굴이 있긴 한데 아버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긴 하네요. 물어보길래 대답해 준 건데
상간녀는 얼굴을 붉히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웃으며 한 얘기에 상간녀 인생은 그날 이후로 종쳤습니다. 상간녀는 제 말에 말을 더듬으며 그만 가자고 자기 남편을 잡아 끌었고 마침 면회 시간도 다 끝나서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간녀가 미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런 말을 툭 내뱉었던 거였습니다. 뭐 제 말에 두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 상간녀 남편은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며 따로 혼자 찾아왔어요. 일을 마치고 이제 막 나가려는데 상간녀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오늘 면회 시간은 다 끝났어요. 면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아까 하신 말씀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왔어요. 무슨... 아까 그러셨잖아요. 애 얼굴에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거야 신생아는 얼굴이 자주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저도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얼굴이 매일 바뀐다고 해도 제 아내나 제 얼굴은 어느 정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둘 다 쌍꺼풀도 없는데 애는 지금 진하게 쌍꺼풀 라인도 있고 저희 둘 다 눈도 자꾸 처졌는데 애는 눈매 자체가 다르고요. 코도 그렇고. 요즘 세상에 혹시 애가 바뀐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이날 상간녀 남편은 애가 부모 얼굴을 안 닮은 것 같다며 혹시나 병원에서 바뀐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고 거기다 본인 가족이 유전질환이 있는데 혹시나 자기에도 그런 게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뭐 유전자 검사 해보세요. 친자 여부는 물론이고 실제로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 유전자 검사했는데 희귀병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유전질환 위험도 평가도 가능하니까 조기검진이나 예방조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 제 친구도 작년에 애 태어나고 무슨 검사했었다고 들은 것 같네요. 와이프랑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산모분이 제 얘기 안 하던가요? 아니요. 제 와이프랑 아는 사이세요? 네. 그런데 따로 제 얘기를 안 한 걸 보니 모른 척하고 싶었나 보네요. 저 그럼 퇴근해야 해서 가볼게요. 그리고 며칠 뒤 상간녀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는 걸로 봐서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세상에 비밀은 없죠.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직원이 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전에 최선영 산모. 알아요. 그 산모가 찾아왔어요? 아니, 남편이 찾아왔어. 그러면서 물어볼 말이 있다고 지혜 씨 연락처 묻길래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본인 연락처라면서 이 명함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뭔가 급해 보였는데 이따 전화해봐. 이날은 제가 오후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에 끝나는 날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나갔더니 병원 입구에 상간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네. 안 그래도 아까 명함 받았는데 제가 좀 급해서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30분, 아니 20분만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병원 근처에서 늦게까지 하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일단 들어보기로 했죠.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제 아이 보면서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셨죠? 그땐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시길래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너무 안 닮아서. 저를 안 닮았으면 와이프 얼굴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으니 혹시나 병원에서 애가 바뀐 건 아닐까 싶어서 와이프한테 검사해보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 동의 없이 제가 몰래 병원에다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따로 다른 곳에 의뢰했어요. 그런데
불일치로 나왔어요. 이날 상간녀 남편은 둘 다 불일치면 병원에 와서 애가 바뀐 거니까 따질 생각이었다고 했는데 본인만 불일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와 애는 일치하고 상간녀 남편은 불일치라는 거였죠. 당연히 상간녀 남편은 이 결과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고 이 일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검사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출산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이거 하면 친자 확인도 되고 어떤 질환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와이프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냐고 난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얘기 듣고 해본 거라고 했더니 누가 그러냐고 하길래 조무사님 얘기를 했더니 난리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악연이라고 하면서 그 병원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대체 무슨 사이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론 그날 저한테 그러셨죠? 제 와이프랑 아는 사이라고. 상간녀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했다며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이상할 정도로 제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남편이 저를 찾아와 대체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얘기 안 하던가요? 네, 저 만나러 오신 건 알고 있어요?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기 안 했어요. 이날 상간녀 남편은 마치 저 때문에 괜히 검사를 해서 집안에 난리가 났다며 제 탓을 했는데 제가 상간녀 말대로 아직도 질투에 눈이 멀어 이러는 거냐고 하길래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은 저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저와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상간녀가 더 어리고 예쁘고 인기도 많으니까 제가 늘 질투를 했다며 자기가 뭘 하든 따라하고 앞길을 망치려고 했다고 헛소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인생 망치려고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상간녀라고요. 네? 말도 안 돼. 그걸 저더러 믿으라고요? 그럼 그쪽 와이프 말만 듣고 검사 결과도 잘못된 거라고 평생 믿고 사시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정말 다 사실이에요? 물론이죠. 이날 시간이 늦어서 더 길게 얘기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 저는 상간녀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고 싶다며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도 이날 상간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와 오래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진지하게 만났다고 했죠. 그렇게 오래 연애하고 상견례까지 다 마쳤어요. 집도 보러 다니고 가구도 보러 다니고 결혼 준비하면서 지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크게 싸웠어요. 그 일로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 헤어졌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이 났던 그 시기요. 그러니까 상간녀는 결혼까지 하려다 헤어지고 제 남편을 만났던 겁니다. 한 2년을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리워하던 중이었고 와이프도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만났어요. 그쪽이랑 헤어지고 나서 제 남편을 만난 거네요. 시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유부남 만났었다고 본인 입으로 절대 말 안 하죠? 제 말을 들은 상간녀 남편은 대화하는 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은 다시 만나면서 전처럼 잘 지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틀어져 헤어져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만나니까 양가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고 출산까지 했던 겁니다. 상간녀 남편은 계속 믿을 수 없다며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봤는데 검사 결과에 답이 다 있는데 답답하네요. 설마 와이프 말처럼 정말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믿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보세요.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본인은 아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나 봐요? 다시 했는데 이번엔 결과가 맞다고 나오면요. 그럼 애 잘 키우고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 와이프가 과거에 유부남하고 놀아나고 그쪽 다시 만나면서 매몰차게 버렸는데 그거 알면서 잘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제 전남편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쪽 와이프가 제 전남편하고 같이 살기로 약속해서 집도 얻고 살림살이 다 장만했는데 살다가 갑자기 재산 다 털어가고 도망치는 바람에 전남편은 매일 술 마시다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있다고요. 제 전남편도 잘못했으니 저렇게 벌 받고 있는데 그쪽 와이프도 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와이프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자식인 거 알면서 키우는 거 그게 쉬운 일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미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검사해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혹시나 아닐 수도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함부로 말했겠어요? 상간녀를 병원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을 마치고 집이 아닌 상간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지만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실이 있는 복도에 도착했을 때 상간녀가 모습을 보였고 계단 쪽으로 혼자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계단 한쪽 구석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울려서 몸을 웅크리고 바로 위쪽에서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신생아실 안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다 간호사야? 아니면 조무사야? 그래? 나도 그걸 모르겠어. 만약 간호사면 어쩌지? 그런데 간호사라고 해도 쥐 혼자 무슨 검사해보고 그런 거 못하는 거지? 몰라. 남편이 검사자고 하면 내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산모 동의 필요하잖아. 암튼 걔가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이상한 얘기라도 하면 어쩌지? 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이 병원에 저 여자가 일하고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우리 남편이 여기 평 좋다고 해서 다니게 된 건데. 미치겠어. 진짜. 그리고 이상하게 어제부터 남편이 애 얼굴이 우리 둘 다 안 닮은 것 같다고 자꾸 그러는데 설마 나 모르게 검사받고 그러진 않겠지? 애 크면 더 티 난다고? 그래도 내 얼굴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낳았는데. 몰라. 자기 자식 아니어도 기른정이 있는데 나 좀 가서 뭘 어쩔 건데. 암튼 내가 상황 보고 또 전화할게. 대충 이런 얘기였어요. 누가 들어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다만 처음부터 친자검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상간녀 남편이 먼저 애가 바뀐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닮지 않아 이상하다고 했고 거기다 요즘 출산하면 검사하는 게 많다던데 뭘 하면 좋으냐고 묻길래 그렇게 걱정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상간녀 남편에게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는데 상간녀가 병원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자기 인생 망쳤다고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결국 저는 따로 불려갔는데 이 여자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애 보호자한테 친자검사 해보라는 말을 해요? 강지혜 씨, 사실이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귀 막혀. 야, 네가 그랬잖아. 내 남편한테 검사해보라고. 말은 바로 하셔야죠. 남편분이 먼저 오셔서 애가 본인을 닮은 것 같지 않다고 원래 그러냐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엔 엄마 얼굴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첫딸이 아무리 아빠를 닮는다고 하지만 엄마와 많이 닮은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도 남편분이 요즘 출산 후 무슨 검사를 많이 하냐고 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미리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서 말장난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남편분하고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몰라야 할 사실이 드러나서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잖아요. 왜 본인이 행실 똑바로 안 해놓고 저한테 이러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때도 네가 잘못해놓고 내 탓했잖아. 과거 얘기가 나오자 상간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쪽팔려서 다시는 제 앞에는 얼씬도 못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고 상간녀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너 이렇게 나올래? 다 지난 일인데 왜 이래? 내 남편한테 내 과거 말한 거 이거 명예훼손이야. 왜 자꾸 반말해?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고소해. 니네가 바람 피운 건 사실이잖아. 입증 자료 나한테 다 있어. 허위 사실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나 찾아와서 물어보길래 답해준 것뿐이야. 그리고 명예훼손? 웃긴다. 너야말로 고속감 아니냐? 네 남편한테 나를 아주 못된 년유로 만들어놨던데 뭐? 네가 어리고 예쁜데 인기까지 많아서 내가 질투하고 네 앞길을 내가 망치려 들었다고? 그런데 잠시 뒤 상간녀 남편이 왔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만나러 나오기 전 따로 연락을 했거든요. 둘이 만나기로 했으니 궁금하면 나오라고요. 상간녀는 자기 남편을 보자 그냥 가려고 했는데 검사 결과는 잘못된 거라며 다시 해보자고 했고 거기다 과거 유부남과 바람난 건 자기도 피해자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 이렇게 네가 먼저 만나자고 한 문자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저는 과거 전 남편 핸드폰에서 발견했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캡처했던 걸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네가 또 뭐라고 했더라?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더라. 네가 그날 나한테 했던 말. 내가 이혼 못한다고 버틸 땐 네가 그랬지? 자식 핑계로 남편 안 놔주는 거냐고. 그러면서 친자는 맞냐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요즘 친자 아닌데 모르고 사는 부부들 많다면서.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냐고. 애 핑계로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좋게 보내주라면서. 그래서 이혼해줬더니 그나마 남아있던 전 남편 재산 다 훔쳐서 도망친 게 너잖아. 너 때문에 그 인간 병원에 있는데 너 알고나 있냐? 병원? 왜?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그 인간도 벌 받고 있는데 너도 똑같이 벌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저는 상간녀한테 과거 제가 들었던 그대로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그러길래 있을 때 좀 잘 지키지 그랬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가정 못 지킨 건 내 탓이라며.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도 다 내 탓이라고. 거기다 또 뭐라고 했더라? 딸은 엄마 팔자 닮으니까 심벌을 곱게 쓰라고 했지 아마? 그런데 난 네 애한텐 그런 막말은 안 할게. 왜냐면 난 너 같은 쓰레기는 아니니까. 참! 그리고 이거. 그때 아주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인데 네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그깟 판결문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나한테 그랬잖아. 네 눈빛을 보니까 기억하고 있네. 이거 진짜 힘들게 받은 건데 그냥 종이 쪼가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복사본인데 네 남편한테 보여줘. 아, 여기 오셨으니 내가 직접 보여드리면 되겠네. 제가 판결문을 상간녀 남편에게 건네려 하자 상간녀는 판결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고 몇 장 더 복사했어. 얼마든지 찢어. 내가 계속 복사해서 줄게. 원하면 원본도 보여주고. 이게 진짜 너 미쳤어? 그만해라 선영아. 자기야, 자기 설마 내 말 못 믿어? 이런 종이 쪼가리 그냥 타자 쳐서 출력하면 그만이야. 이게 진짜라는 증거 있어? 이날 상간녀 남편은 모든 걸 다 포기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상간녀는 자기 남편 옷자락을 잡고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꼴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시간의 문제였지 언젠가 친자가 아닌 것도 밝혀질 테고 세상은 비밀이 없다고 상간녀의 과거 역시 어떤 식으로든 알려지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인생 망치고 깊은 상처까지 준 사람한테는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상간녀는 본인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도 친자가 아니니 뭐 다른 증거도 필요 없었겠죠? 상간녀 남편은 좀 사는 집안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포기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전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상간녀는 궁금했는지 혼자 병원에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한테 들켜서 병원 로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라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병원에서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데 돈 가지고 튀었던 상간녀를 다시 마주쳤으니 그냥 돌려보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이제 와서 다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전 시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다 보니 전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딸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라 억지로 안 보여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제 딸에게 잘해주시니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딸만 아니면 사적으로 따로 연락하는 것도 없고 전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다고 해도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혼해달라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던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뭔가 더 하고 싶은 것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에 후련하더라고요. 현재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의 딸이지만 이제 좀 컸다고 저를 많이 이해해 줍니다. 엄마, 나왔어. 힘들지? 밥 차려놨어. 얼른 먹어. 주인은? 시간이 몇 시인데 자고 있지. 그런데 이건 뭐야? 식탁 위에 분홍색으로 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딸이 저에게 쓴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마. 엄마만 봐야 한다면서 절대 못 열어보게 하더라.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편지를 열어봤는데 이날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네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라며 병원 가서 자기와 놀아주진 못해도 다 이해한다며 자기가 쓴 편지를 읽고 힘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딸이 있어서 힘들어도 매일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간호대를 가는 것입니다. 조무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이왕 이쪽으로 발을 들였으니 간호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도전해보려고 해요.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